홈워킹맘 한결이에요.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진짜 고되신 엄마들 정말 많으시죠?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이나 학교도 다시 간다고는 하는데 저는 아직 아기가 4살밖에 안 돼서 몰랐는데 친한 언니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는데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간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거나 그런 형태로 지금 등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육아를 하시던 우리 육아맘 분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 이렇게 가는 시간 동안에는 내 시간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보장이 됐었는데 워낙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길어지면서 나만의 시간, 내 시간 이런 게 더 이상 없어졌다,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변화가 오면서 나만의 시간이 정말 이제는 없구나 이런 생각에 더 육아하는 데 있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엄마가 우울한 마음을 겪으면 고스란히 아이한테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이런 우울한 마음 스트레스 이런 거는 최소한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요즘과 같은 일상이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임신 중에 26주 때부터 조기진통을 앓았어요. 그래서 36주까지 병원은 3번 정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버텼는데 그때 사실 태아는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막상 출산을 하고 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선천적 기관 협착이라는 희귀한 난치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기를 살리려고 정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지금 미친 4살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늘 항상 옆에 데리고 있어요. 사실 병원에서 지냈던 출산하고 나서의 8개월의 그 시간들 동안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아기를 살릴 수 있다는 방법이 처음에는 없다 그러지 그나마 있는 방법도 예후가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보장도 못하는 수술을 해야 했었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가 소아중환자실에 한 100여일 가까이 있게 되면서 제발 살아만 주면 정말 집에 가서 엄마가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곱게 키워줄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 정말 제가 엄청나게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출산 후부터 바로 아이를 살려야 하는 위기가 닥치면서 사실 산후조리 같은 거 전혀 못했거든요. 온몸이 겪어보신 분들은 진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뼈 사이를 찬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산후풍에 그리고 관절 무너지는 소리에 이런 신체 컨디션을 가지고 아기를 퇴원을 해서 데리고 오니까 점점점 제 신체 컨디션에 비해서 아기 성장은 급속도로 빨라지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목에 작은 구멍을 내서 조그만 튜브 관 이걸 기관절개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을 갖고 크고 있다 보니까 가래가 생기다 보니까 수시로 석션을 잘 해줘야 돼요. 또 감염이나 이런 거에 엄청 취약해지고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까지 진행이 되게 빨리 될 수 있어요. 외출 한번 하려면 일반적으로 아이들 분유, 기저귀 이런 거 이외에도 석션 카테터라든지 석션기라든지 알코올 솜 등등등 이렇게 아기 석션하는데 필요한 용품들까지 다 챙겨야 되니까 그 짐이 여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하느라고 잘 못 다니지만 또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노하우도 생기고 짐을 줄이는 방법도 알게 되어서 코로나만 아니라면 아마 정말 잘 싸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 보니까 지금 30개월 4살인 아들하고 현재 1+1으로 24시간 365일 정말 하루 종일 붙어서 지내고 있는데요. 솔직히 지금까지 오면서 육아 우울증도 심하게 겪었고 세상에 끈을 놓아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로 갑갑한 시간에도 비교적 덜 육아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아이랑 함께 지내면서 경제활동도 하느냐, 어떻게 육아 우울증을 극복했느냐 이거잖아요. 사실 코로나로 외출이 쉽지 않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부분은 저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항상 아들과 함께 지냈다 보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뭐 일부러 더 붙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쩌면 더 쉽게 적응을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정말 극에 달했던 육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을 하루에 꼭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임신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종종 하루 종일 애랑 그렇게 지낼 수가 있냐, 뭐 하면서 지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공통적으로 꼭 해주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애기랑 놀아줘요? 하루 종일? 이거였거든요.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가 더 많아 라고. 물론 저도 처음에 아이를 데리고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우리 아들은 개월수는 8개월인데 신체 발달이 생후 2개월, 신생아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어요. 당연한 거였죠. 8개월 동안 계속 누워서만 지냈으니까 아기가 근육도 다 소실되고 고개조차 들지를 못했거든요.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8개월이면 빠른 애들은 무언가를 짚고 서기도 하거든요. 그때 우리 아들은 뒤집거나 이런 거 하기는커녕 고개도 가누지를 못했었거든요. 도대체 뭘 하면서 놀아줘야지 하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저도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렇게 놀아준다고 한들 인터넷으로 찾은 정보는 우리 아들 개월수에 맞춰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하기 좋은 놀이에 대한 정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생후 2개월 정도 신체 발달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놀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싫어하기도 했고요. 많이 울었고. 그럼 이제 또 뭘 해줘야 되나? 계속 그런 생각만 하루 종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삶의 중심에 내가 없더라고요. 오로지 아이랑 뭘 하면서 놀아줘야 되지? 우리 아이 빨리 발달해야 되는데. 내 삶은 내 건데 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그 중심에 아이만 남게 된 거예요. 이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정말 그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확 올라오면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택한 건 국가에서 지정된 심리상담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상담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매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가 잘 때나 좀 짬이 났을 때 뭐 하세요? 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분들이 저랑 비슷한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씻지를 못했으니까 그 시간에 빨리 씻거나, 젖병을 아직 못 씻어놨으니까 그 시간에 젖병을 씻거나, 청소를 못 해놨으니까 그 시간에 청소를 하거나. 저도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상담해주시는 분이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좀 해보세요. 그 시간에 하루 10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아이가 1시간을 자주면 1시간도 좋고, 샤워 안 해도 되고 젖병을 안 씻어도 되니까 일단은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못 봤던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드라마를 한번 봐본다든지,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됐는데 일단 해보라니까 시작했던 일이 점점점 정말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얼굴에 다시 웃음기가 돌기 시작하고 다시 뭔가 농담도 하게 되고, 요즘에는 우리 아들이 크려고 그러는지 낮잠을 막 3시간 반씩 잘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날은 정말 개탄 날인 거예요. 낮잠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날. 저는 이제 집에서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일할 때도 많은데 그 일을 내가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육아하느니 나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낮잠 개탄 날은 정말 엄청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정말 쉬고 싶다 하는 날은 잠을 자버리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들을 하루에 꼭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물론 아들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면 제 체력이 허용이 된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놀아줘요. 아들이다 보니까 되게 신체적으로 노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 그게 제 체력으로 감당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위를 환기시키면서 엄마랑 이거 블럭 쌓기 하면서 놀까 하면서 참치캔 쌓고 놀고 햇반 쌓고 놀고, 원하는 건 딴 거였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주위를 환기시키면서 제가 좀 덜 피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놀아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웃게 된다는 거는 스트레스도 덜 받지만 스트레스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잘 해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바꾼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이가 기관절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 너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덕분에로
바꿔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정말 간사하다라고 느낀 게 기관절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화센터도 못 다니고 애기를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하루 종일 애한테만 묶여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덕분에로 관점을 바꾸니까 나는 우리 아들이 기관절개를 하고 있는 덕분에 우리 아이가 크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터지고 그 기간이 지금 길어지면서 더더욱 외출을 조심해야 되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병원 가는데 차가 덜 막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뒤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모모 때문에 모모를 못해가 모모 덕분에 모모도 할 수 있네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이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게 되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고 분명 언젠가는 이렇게 길어지고 있지만 타개책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변형 바이러스나 또 다른 안 좋은 바이러스들은 분명히 또 생겨날 거예요. 이런 상황은 분명히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울감을 계속 겪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왕이면 우울감 같은 거 덜 느끼고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어차피 피할 수가 없게 된 이 시기라면 기왕이면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고 많이 웃으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